네. 자, 대전 분당은 대전 분당 그러니까 경기 남부는 이미 매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광주 전주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조금 남아 있는데 네. 오늘 내일이죠, 2%, 내일. 네, 2% 정도 뜨니까 여러분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또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우리끼리 다 먹어버렸네. 뭐 홍삼이요? 밖에 있으니까 네. 한 박스 드릴게. 예. 그러면 우리 이사님과 함께 일단 뭐 미국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미국은 뭐 이번 짧게, 주 네. 오늘 저녁 하루 남았는데 걱정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뭐 그렇게 이번 주에 1% 어제까지 1% 상승이에요.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요. 어제는 뭐 1% 조금 안 되게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근데 예. 어제 분위기 보면요. 어제 PPI가 예상보다 뭐 조금 높게 뭐 그 정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1.6, 근원이 2.2 나왔고요. 특히 이제 소매 판매가 예상을 상회하는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지금 9.6달러입니다. 그리고 달러에서도 105포인트 레벨에 좀 있는 거고요. 국채 수익률이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01까지 갔습니다. 그럼 시장이 안 좋잖아요. 네네. 근데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뭐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CB가 25비 금리 인상에서 4.5% 했는데 라가르드 총리가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향후에 목표 물가까지는 계속 지속해서 이 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향후에 관심은 금리를 더 추가 인상하는 것보다 기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 내 금리도 그러니까 ECB에서 하는 금리도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ARM이 나스닥 상장 첫날 어제 거래가 됐는데 고모가 상단이 51달러에 시작을 해서 63달러 정도 끝났습니다. 네. 25%가 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지표들은 약세였는데 시장은 올랐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또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동시만기입니다. 선물에서 동시만기에 이제 수급 요인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개별 옵션이 있기 때문에 개별 옵션 거래자가 많아요. 미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영향이 시장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제 반등을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이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어제 우리 코스피 1.5%, 코스닥 1.9%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비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어제 소문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이걸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는 소문옵션 동시 만기를 하면 소문옵션 각 증권사의 소문옵션 담당 부서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도 나오고 설명도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 팀이 좀씩 좀 줄어들었는지 아니 보고서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안 해줘요. 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향후에 어떤 전망이다 이런 설명이 없는데 저는 이쪽에 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제 눈으로 보는 거 제 생각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제 소문에서 동시 만기였는데 상당 부분 월화수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롤오버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마지막 날인데 시작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면서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금융투자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오르다 보니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어떤 경우가 많이 있었냐면 마지막 날은 오전에 막 급등을 시키면 오후에 매도가 쭉 나오면서 쭉 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러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을 계속 봤는데 종가에 금융투자가 대규모로 매수를 하면서 차익거래 매수를 하면서 그냥 다 올려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종가 갭중 상승 종목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뜯어서 말씀드리겠고요. 결론은 반도체 ETF나 2차 전지 ETF가 3% 이상 상승을 하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종가에 오르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특징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삼성전자가 감산 중단한다는 뉴스가 돌았어요. 네. 이게 돌면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기존의 HBM이 계속해서 끌고 왔잖아요. 반도체 전공정이나 다른 쪽은 못 올라갔었잖아요.
어제는 전통적인 주도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뭐 썩어도 준치라는 표현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몇몇이. 대표적인 게 주성엔지니어, 유진테크 이런 거거든요. 아, 오래된 회사죠. 예, 엄청 올랐습니다. 어저께 주성엔지니어는 신고가 났고요. 유진테크도 거의 그런 수준이고 어제 대표 종목들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전통적인 반도체주들이 어저께 올랐다는 게 가장 특징이에요.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우리 시장은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벤트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감산을 해서 반도체 실적이 좋아지는 반도체 가격이 저점 찍고 반도체 그 완성 메이커들이 이제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 시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감산을 중단한다라는 건 이제 가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예, 뭐 오늘 뉴스는 어느 있습니다. 정도? 예, 그렇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루머죠? 예? 루머죠, 루머. 삼성전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루머.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동시만기 수급에 대해서 제가 따로 좀 가져왔습니다. 예. 이 회사표가 돼 있는데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가 뭐냐면요. 이 앞에 숫자는 네. 동시만기 직전의 숫자, 종가 직전 숫자, 그리고 종가 후의 숫자. 그러니까 종가에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인 선물은 약 2만 계약이었는데 16,500개, 한 2만 계약 정도 샀고요. 차익 거래가 3,200억에서 2,700억. 2만 계약에서 16,500계약 된 거면 예, 조금 판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3,500계약을 판 거죠? 예, 근데 어마어마하게 산 거죠. 사실은. 보통 만 계약 이상 사면 많이 샀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제 2만 계약 정도를 샀어요. 장중 내내. 아, 그렇게 샀고. 장중에 2만 계약을 샀다가 예. 종가에 조금 줄이긴 예, 한 조금 거지만 줄였습니다. 엄청 산 거다. 예, 예. 아, 네네. 그리고 차익 거래는 3,200억 정도 플러스해서 2,760억 소폭 줄었고요. 비차익 거래가 120억 매수에서 1,800억 매도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는 비차익으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비차익은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쭉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외국인들 현물을 보면 399억 매도에서 5,160억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개인들은 5,800억 매도에서 7,020억 매도가 됐거든요. 그럼 이거 합치면 전체적으로 5,000에서 2,000, 7,0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관들이 6,000억에서 1조 2,000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6,200억 정도를 기관이 샀습니다. 누가 샀느냐? 금융투자 보면 3,576억에서 9,822억 됐잖아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몽땅 다 산 거예요. 몽땅 다 마지막에 다 샀는데 여기 보시면 연기금 사모펀드 투시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외국인들이 막판에 약 4,800억, 개인들이 약 1,200억 정도의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가 전부 다 받는, 비차익 매도를 매수로 받는 거래를 어저께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종가 갭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더 오른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종목만 가장 크게 올랐던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한친 칼인데요. 이거 보합에서 플러스 25% 만들었습니다. 종가에. 오. 보합에서 플러스 25% 만들었다고요. 이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되게 의아하죠. 그런 게 많았어요 예전에. 만기와 관련된 예, 만기에 만기에 많았습니다. 그 DNT라는 주식도 한 플러스 소폭 플러스에서 플러스 3%로 만들었습니다. 종가에. 종가가 됐죠. 예. 종가가 됐는데 예. 뒤에 수급이 들어오면 갑자기 가격이 저기 올라요? 아니 막판에 종가에 싸서 25%까지 주식을 샀다고요. 막판에 막 종가에. 몇 분 사이에? 예, 그 종가 하는 거래 10분 있잖아요. 동시효과에. 지금 다 이거 동시효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효과에도 그래 샀다는 얘기. 사서 올린 거예요. 거기다가 대고. 그러니까 25%까지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위에 매도 있는 걸 다 잡아먹고 산 거죠. 종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전 프로님 저건 경험 괜찮아요, 별로 그런 없으신가 봐요. 아, 저는 괜찮아요. 근데 경험도 없고 뭔 얘기인지 차익 거래하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그런 건 괜찮냐고요. 여태까지 아무 문제 종가 없었습니다. 만드는 거 이런 차익 거는. 거래로 문제가 없이 이거 가지고 조사하고 이랬던 건 없었습니다. 종가로. 근데 이 종목만 두 종목이 특이하게 그랬던 거고 대부분의 종목이 한 3-4%씩 올랐어요. LG 엔솔, 삼성, SDI, 하나오션.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은 종가 직전 동시효과 들어가기 직전 가격보다 종가가 대부분 다 올랐어요. 어저께. 근데 이게 금융투자의 차익 거래로 어저께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매물 나오겠네. 나오죠. 이제 그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정상화되는 매물 다 나옵니다. 다 떨어져요. 다시 떨어지는데 이 흐름을 판단하기가 늘 말씀드리지만 파생상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부분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외국인들이 이번에 거래하는 거 보니까 매도 포지션을 롤업을 또 했어요.
12월 물론 매도 포지션 가져갔습니다. 네. 근데 그 포지션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밑에서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눌러요, 계속. 그런 상태에서 저가로 다시 롤오버하는 이런 거래도 이번에도 진행이 됐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융투자는 반대 포지션을 가지면서 금융투자는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마지막에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그냥 청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거나 다 그러지 않아요. 아무거나 그러지 않고 뭐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프로그램 매도로 매도를 쳤다든지 매수가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포지션에 가지고 있는 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비차익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기 때 종가 움직임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대량 거래로 종가를 막 올리고 보면은 막 10만 주씩 20만 주씩 사면서 올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내린 건 어저께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래 보시면 금융투자 빼고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이 942억 순매수로 잡혀 있거든요. 투신 거래가 어저께 엄청 많았습니다. 종목별로. 그런데 이것뿐이 안 잡혔다는 얘기는 리밸런싱 한 거예요. 그냥 한 방으로 한쪽 방향으로 사기만 한 게 아니고 어떤 건 팔고 어떤 건 사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이 수량분이 안 된 거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종목별로 등락이 굉장히 있었고 특히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승 변동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오늘 시황과 그리고 향후 시황을 좀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미안해. 아니 저 끝날 10분 전에 예. 그때부터 장마감 그때가 동시효과예요? 예. 20분부터 30분까지 동시효과라는 게 뭐예요? 아, 지금 뭐? 동시효과도 몰라? 나중에 동시효과라는 게 뜻이 뭐예요? 그런 건 나중에 동시효과가 우리가 이제 3시 반에 끝나잖아요. 근데 마감하잖아. 20분부터 동시효과. 3시 20분부터 네. 그때 3시 20분 전에는 개별 호가를 다 체결을 해준단 말이야. 만약에 10,000원 팔자 있다. 그럼 저 정프로가 10,000원 사자 들어오면 사자 딱 그렇죠, 들어가면 그렇죠, 딱 체결되잖아. 그렇죠. 동시호가 10분은 그런 거 없어요. 네. 쭉 모아. 음. 10분 동안 다 모아 가지고 네. 매수 매도에 딱 그 접점을 만든다고. 네. 그래서 단일가라 그러지. 네. 단일가 매매가 네. 되는 그걸 동시호가 기간이라 그래. 10분. 그렇죠? 예. 근데 왜? 그것도 모르고 지금 주식 저거 하냐? 아 그때 20%가 왜 올라요, 근데? 종가 20% 위에까지 샀다니까요. 10,000원인데 12,000원에 주문러 섰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20분 됐죠. 그때부터 뭐 예를 들어 10,000원에 끝났으면 10,000원에 이제 끝이면 이제 11,000원 뭐 500원 1,300원 막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팔겠다는 사람 사겠다는 사람 9,900원 뭐 9,900원 예.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한 가격에 한다면서요. 예. 보인다니까 근데 호가는 보여. 사겠다는 사람이 네. 아, 12,000원. 거래 체결은 안 되지만 예. 호가는 보여. 12,000원까지 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네. 동시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런데 지난번에 그 규정 하나가 바뀐 게 어떤 거냐면요. 동시만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의 변동성을 주면서 전체 비중의 동시만기 거래 비중에 뭐 몇 퍼센트 이상 되는 거 조사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인위적으로 종가를 못 만들게 네네.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 동시만기 이벤트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동시효과 끝난 그 가격이 종가예요 그날에? 그렇지. 네네. 아, 그날의 종가가 그거예요? 우리 그 IPO는 잘 아시잖아요. IPO 하면은 처음에 그 위에 상단가와 하단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매수 매도를 막 체결을 받아가지고 매수가 만약에 상한가까지 있으면 상한가에 체결이 되는 거 그렇게 체결을 시키잖아요. 네. 그 매일 우리는 10분 동안 그 체결을 시켜요. 아침하고 저녁에. 네네. 예, 동시효과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프로하고 대화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이런 걸로 너무 놀라시.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는가 하면 HBM 얘기하면 막 이게 뭐 게이트 올어라운드가 뭐 저거 막 얘기해. 그러다가 동시효과 뭐예요? 이거 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렇겠죠. 예. 네. 예, 다음 주에 FMC 회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월요일날 다시 말씀드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네. 주에 출시가 공식 출시가 좀 15? 되는 거예요. 예, 15 출시 가격 안 되고요. 올렸죠? 예, 요 부분이 얼마큼 팔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애플 차트입니다, 이게요. 애플의 일봉 차트인데요. 뭐야? 애플이 8월 달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응 세게 좋습니다. 네. 요번에 그 중국에서 규제한다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거 애플이 여기서 이 밑으로 빠져버리잖아요. 70달러 아래로요. 그럼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선 깨졌다고 하면서 기관 투자가 막 움직이듯이 애플 개선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여기서 받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가총액 1위가 지금 얼마 안 남았더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예. 차이가 아, 얼마 그래요? 안 나. 예. 알프드랑 이제 그러다 보니 얼마 이제 안 나요. 이게 아마 수급 영향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옵션 만기라서 애플을 엄청나잖아요. 개별 옵션이. 그래서 오늘 거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애플이 이렇게 빠지고 그랬는데 이 보시면 나스닥의 차트를 보세요. 이게 주봉입니다. 1.2% 오늘 새벽에 끝난 것까지 올랐고요. 그 다음 게 S&P 500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안 움직였죠. 그리고 보시면 봉이 작아지죠, 전체로. 그래서 제가 계속 이번 주에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변동성 축소되면서 그러면서 봉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다음 주에 FOMC 회를 계속 바라보는 그런 시장으로 갑니다라고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 있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유가도 상승하고 물가 우려 있고 국제 수준이 상승하는데도 시장이 잘 버텼다. FOMC 회의가 잘 끝나면 전제 조건이 동결이에요. 끝나면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시장은 또 다시 실적 시즌에 맞게 종목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포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제 동시만기 장 막판에 이벤트로 오른 종목들은 오늘 빠집니다. 20% 올랐던 게 20% 다 빠지는 종목도 있고 대부분은 그 정도 빠지는 않고 20%만이 10% 올랐다. 그럼 한 5%는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왜 빠져? 어저께 올려놓고. 이건 이제 동시만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금투의 파생연계 거래가 종료되면 기존 흐름으로 다시 갑니다. 이 후폭풍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십시다. 이제 아직도 정프로는 전혀 이해 못 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은 동시만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식부에도 있었고 채권부에도 있었는데 네. 딱 제가 유학하고 비울 때가 선물 옵션 시장에 들어올 때였어요. 네, 네. 내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프로가 박평창 부장님 이사님 모시고 주말 컨텐츠로 해서 동시만기 뭐 동시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이거 한번 해. 한번 할까요? 한번 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는 척 하지 알겠습니다. 말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지 뭐. 저는 아는 척은 안 하는데 네. 너무 어려워요. 야, 만약에 그러면 내가 30만 원 살게 이렇게 해놓고 안 사면 어떡할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30만 원에 호가 걸어놔요. 그럼 무조건 사야 돼요? 동시만기 시간 10분 동안에. 지금 만약에 10만 원짜리, 만 원짜리인데 네. 상한가 30, 뭐 13,000원에 걸었어. 13,000원에 걸었어요. 매수 걸었어요. 네. 무조건 체결되지. 체결되죠. 취소. 취소하면 체결. 취소하면 체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장난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해놨다고요. 근데 동시만기 때문에 이렇다는 현상은 동시만기 때문에. 이벤트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저 약속 드리겠습니다. 정프로. 아니 무슨 저 들물 홍삼 이런 것만 쏠 생각하지 말고 컨텐츠를 쏘세요. 알겠습니다. 아, 저희 너무 우리는 다음 주에 FMC 회가 있고요. 네. 그거 끝나고 나서 수석 연휴 들어갑니다. 어느덧 벌써 그렇게 됐어요. 벌써 연휴 분위기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벌써 그런 분위기가 나요. 그죠? 예, 뭐 저희 회사에서는 뭐 소물 돌리지 마라 뭐 이런 공문도 내려오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휴 분위기 나요 벌써. 근데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실적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장은 전부 다 이제 실적으로 이제 관심 이동을 할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뉴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해주세요. 중국 인민은행 지준율 0.25% 인하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을 계속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제가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려 다시 써왔는데 아까 우리 권 기자님이 자세히 설명을 줬습니다. EU에서 중국 전기차 자동차 보조금 조사 착수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거기 더불어서 두 번째 뉴스가 하나 더 나왔어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53개국 동맹국에 파웨이와 GT 장비를 사용하는지 실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네. 통신 장비 뭐 쓰는지를 네. LG 조사한다고. 플러스 저거 쓰는 거 아니야? 우리 LG 플러스 씁니다. 그거 쓰잖아. 네. 그때 그래. 우리나라 문제 기업도 내고 깼습니다.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그 조사한다는 게 그냥 조사만 할게요. 뭐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조사해서 나중에 이유는 뭘 아직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뭐 미국 보안 시약점 차다 동맹국 안보 보호를 위해서 한다라고 지금 하면서 이거 조사한다라고 해서 조사한다고만 해도 거래 끊어야 되나?
당연히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기업에 좋지 않은 뉴스들은 계속 미중 간 갈등, 네. 분쟁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가장 중요하게 나왔던 뉴스가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 중단. 이거 뭐 미국발 뉴스 언론에서 나온 건데요. 그걸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이게 돌아다녔습니다. 9월 초부터 16나노 D램 생산 100% 회복, 다른 제품도 2~3개월 안에 정상화 계획이다. 삼성전자 측에서 반도체 경기 완전히 받아쳤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측에서는 확인 불가능한 사안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돌아다니면서 어제 굉장히 이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알파경제가 했고요. 김종효 위원이 있는 데가 알파경제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대만 쪽 뉴스, 대만 매체 뉴스가 더 뭐랄까요, 신뢰도를 좀 높게 보고 있거든요. 대만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 IT 쪽이요. IT 네. 쪽에서. 근데 대만 쪽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부진한 가전제품 수요로 인해서 재고 조정을 했는데 건강한 재고 수준까지는 달성이 됐다. 과거의 경험상으로 볼 때 재고 조정 완료 후에는 산업 주기상 다음 단계에서는 급격한 주문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대를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동차용 수입 비중을 좀 늘리려고 IT 부품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는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제 하려다가 막은 거는 잠깐 언급을 그냥 드리면 미중, 아까 좀 전에 그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미중 간의 반도체나 이런 패권 경쟁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우려가 되지 않겠냐.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나온 거예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현황 전망 보고서에서 이거 우리나라가 이게 피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냐. 왜냐? 우리나라 기업들, IT 기업들은 미국의 라이선스에 자유롭지 못하고 또 미국은 대중 규제를 강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는 벡토리 생존 전략으로 마더 팩터리로 주도권을 강화해야 된다. 즉 연구소나 개발하는 것들은 이제 국내 한국에 놓고 그리고 생산 시설을 해외에 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대안을 내놨는데 뭐 이건 대안으로 그냥 하나 내놓은 건데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들을 쭉 두 가지의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스탠스를 확실히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좀 안 좋게 움직이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뉴스는 뭐 좀 장기적인 거니까 장기적으로는요. 내년 1월에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뉴스 계속 요즘에 나와요.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요. 지난번에 우에데 총리가 물가와 임금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개 오를 것이라고 본인이 확신이 되면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것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 얘기를 했죠. 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시황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닌데 연말 연초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에너가 것 같고요. 너무 약하니까 지금. 예. 이거는 좋지 않은 뉴스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일본이 있는 금리 올리는 게요? 거죠. 예. 왜요? 엔캐리 자금 복귀하죠. 엔화 강세 되면은 그렇죠. 그리고 엔화 강세가 되면서 각국의 환율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환율이 바뀌면서 매크로 트레이드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상당히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변동성 요인이에요. 그때쯤 돼서 다시 얘기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이건 아닌 거고요.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서밋이 있었는데 거기서 AIMX 요런 걸 좀 발표를 했는데 AIMX? 예, 요걸 공개했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의 그 그래픽 DDR에 PIM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 접목해서 생성형 A형 제품을 신규로 만들어서 공개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관련돼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주로 이제 예, 예. 다루는 그 반도체를 예, 예. 또 만들었다 이런 예,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자, 아까 그 선물 옵션 그 네. 얘기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갔네. 조만간 예.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예. 우리 주식 과외 시간 한번 좀 가지고 예,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죠. 좋습니다. 좋아, 무엇이든지 물어봅시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몇 명 초대해서 해야 돼. 네. 우리 주린이 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네, 같이 한번 좀 여쭤보시죠. 자, 박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